결국 국정원도 압수수색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네, 예, 국정원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지원의 국정원이 지금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을 한 이후에 이전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속속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했다. 예,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두 가지 사안으로 국정원 압수수색은 영장을 받으려면 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적시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탈북어민 북송 강제 사건으로 메인 서버 안에 보관된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딱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보관된 두 사건은 지금 말씀드렸죠. 두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로 제가 더 팩트 중심으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또 공공수사 3부 이제 공공기관을 수사하는 데가 바로 공공수사부인데요. 예, 어제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밤늦게까지 국정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두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박지원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서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 메인 서버에 남아있던 보고서와 자료들을 다 확보를 했다. 예, 상당히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물리적으로 서버가 있는 보안 공간에 검사들은 못 들어간다. 검사가 서버와는 분리된 공간에서 영장을 하나씩 보면서 특정 자료를 요청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서 내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사가 그 메인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메인 서버를 다 뜯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메인 서버에는 직원들이 거기 있고, 검사가 분리된 공간에서, 자, 이 영장에는, 압수수색 목적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특정한 자료를 하나하나 메인 서버에서 찾아서 건네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네, 수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지난 6일이었죠.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검찰에 보관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일주일이면 굉장히 빨리 나온 겁니다. 예, 합동,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가 합동으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속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예, 박지원 원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생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해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예, 검찰 요 대목도 중요하네요. 박지원 원장이 피살 다음 날인 23일 새벽부터 24일 오전까지 세 차례나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시점을 전후로 측근인 비서실장 A씨를 통해 실무진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불과 닷새 만에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메인 서버 안에 증거들, 물론 증거인멸도, 이렇게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박지원 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뭔가 좀 찜찜하고, 야, 이거, 이 정권이 바뀌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메인 서버 안에 있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을 하거나, 삭제를 시도를 했을 범직한데, 예, 글쎄요, 그 메인 서버에는 검찰이라든가 수사관이 아예 접근을 좀 못하고 직원들이 요청한 그 자료를 근거해서 하나씩 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예, 이 삭제를 시도를 한 그것은 아마 포착을 못하겠죠. 예, 그 메인 서버를 훤히 들여다 봐야만 그게 포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아무튼 그렇지만, 예,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즉, 그 메인 서버에서 아직도 상당 부분,
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취재 내용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거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상을 제가 해 봅니다. 네, 이런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당한 거죠.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 박지원다운 그런 그 얘기죠. 국정원, 걱정원,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제 국민들을 걱정을 시키는 걱정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참, 예, 전직 국정원장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예, 라디오, 방송, 또 종편 이런데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디펜스, 즉,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자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감나라, 콩나라 또 이렇게 정치 평론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니, 글쎄요, 저는 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또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또 출마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목포라든가 신안 뭐 이런데 자신이 연구가 있는 데를 또 아마 출마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생에 JP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에 벌겋게 그 황혼의 그런 그 석양처럼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라는 게 그 유명한 JP 어록 아닙니까? 예, 박지원 씨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장을 끝으로 나는 초야에 묻히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보기도 좋을 텐데 아닙니다. 나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총선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그 시사 평론을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제 시사평론가로, 예, 국정원장 출신의 시사평론가로 이렇게 돌아왔다니, 글쎄요, 그러면서 또 이 국정원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하여튼 박지원의 이 최근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리고 기대하는 품격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네. 조금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를 스스로 반성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원장 책임 하에 하라고 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원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좀 떠든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하문하시기에 그건 대통령께서 아실 필요가 없다. 제가 보고 드리면 정쟁 중심에 선다고 하니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 예, 이렇게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올지도 모르는 그 화살을 자기 선에서 지금 차단을 하는 것이죠. 예, 국정원장이 임명을 시켜줬으니 당연히 이제 디펜스를 치려고 했겠죠. 네.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이후 국정원과 북한이 한 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박지원 전 원장은 한 라인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법을 지키는 길이다. 제가 불리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불리할 것도 없다. 예, 이렇게 국정원법을 잘 지키는 분이 왜 국정원장을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요? 국정원에는 이 조난 자료라는 게 있다라고 라디오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는 조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그 정치인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다. 아마 이 국정원의 조난 자료가 이렇게 알려지면은 이혼당할 사람, 그 다음에 정치를 못하게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의 조난 자료를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내가 다 살펴봤는데 누구는 이렇고 사생활이 아주 정말 참 문란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다 할 수도 있는데 참겠다. 이런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전 원장 박지원을 규탄한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국정원 내부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그런 그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을 한다라고 국정원 직원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신문에 광고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예. 박지원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좋겠네요. 불편한 진실님이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셨군요. 예.
네, 박지원은 감옥 갈 것 같은데 무슨 출마를 하나요? 이영수님, 네, 세븐님, 뻐꾸기님, 영희님, 나그네님, 천일TV님, 예, 속속들이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네. 국정원 리더 출신인 박지원이 나라 걱정을 시킨 것입니다. 하늘재님,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결국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어떤 만평이 있나요? 네, 과학방역 응답하라. 복지부 장관, 예, 복지부 장관이 과학변역을 그런 내용이군요. 네, 지금 비행기를 타고 과학방역이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그렇죠?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려고 응답하라 라고 이제 교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교신을 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복지부 장관은 자리를 비운 지가 오래됐다. 예. 이미 정호용 장관 내정자도, 중도 낙마를 했고요. 두 번째, 김승희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또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학방역이 인천공항에 이렇게 잘 무사히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위해서 응답하라. 대한민국의 복지부 장관은 응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 장관은 그 자리에 없다. 예, 내정자가 지금 줄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복지부 장관 2명의 이딴 낙마 사태를 잘 표현을 한 만평인데요. 예, 만평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잡는다. 전 정권 탈북어민 북송을 겨냥을 해서 화를 쏘는, 예, 뒷모습이 윤 대통령으로 보이죠. 예,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기름값, 코로나, 국민부담, 밥상물가, 그거군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민생이 저렇게 기름값, 코로나, 밥상물가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날로 높아지는데, 잡는다라고 화를 쏘는 거는 전 정권 탈북어민 북송을 겨냥을 한, 예, 그런 그 윤 대통령의 뒷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예, 과연 급한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아마 저 만평을 그린 화백은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네요. 예. 지금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날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민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전 정권 수사가 더 급하냐라고 하는, 예, 글쎄요. 어떤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할 것도 없습니다. 민생도 물론 중요하고, 전 정권 탈북어민,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글쎄요, 사안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민생 안전, 이런 거는 민생 안전을 지금, 살펴봐야 할 부처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예, 전 정권 수사, 이런 거는, 이른바, 정권에 대한 비리 의혹이죠. 예,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미 도마 위에 올렸던 것은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별도의 중요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개의 중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각자 정부 부처가 지금, 그래서 롤 플레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역할 플레이가 따로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저 만평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분야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JSN님. 저는 만평 코너가 참 재미있네요. 짱입니다. 그또저님. 예, 장훈님, 또 이만식님, 서인길님. 네. 예, 바로 만평까지 제가 여러분들 살펴봐 드렸고요. 예, 속속들이 지금 들어와 주시는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님, 예, 해가님, 또 김재선님이 수시로 예,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여러분들 제 대신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십시오라고
이 김재선 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분들의 그 부탁대로 지금 여러분들 살짝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도 꽉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꽉 누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빨간색의 구독 버튼이 살짝 누르면은 이 회색 구독 중 이렇게 바뀌죠. 예, 그러면 구독이 잘 된 겁니다. 빨간색이 구독에서 구독 중으로 바뀌면은 구독이 제대로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수백 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거 쭉,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좋아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